일단 뭐 증시만 딱 보다면 우리가 불편한 이유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지수를 보도록 할게요. 모두 다 급등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2% 올랐고요. S&P 500은 1.8, 나스닥 지수는 무려 2.5%나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급등은 금융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하면서도 뭔가 좀 빠르게 안정을 찾는 듯 하면서도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안도 랠리가 펼쳐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간밤에 이 금융시장, 특히 은행 위기와 관련해서 뭐 다양한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먼저 접했던 소식은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50bp 인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크레딧 스위스도 뭐 위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좀 불안불안한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스텝 50bp 인상을 했다? 그거는 뭘까?에 대한 궁금함이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그만큼 안정을 찾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사실 이 유로존의 물가도 심각합니다. 얘들이 지금 2월 기준 CPI가 8.5%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물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크레딧 스위스 발 금융위기가 확산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빅스텝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 불안감이 많이 잠재워지면서 이 스위스 증시에서 꽤 많이 올랐거든요. 이유는 어저께 이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크레딧 스위스 자본 건전성이나 유동성 기준 다 충족하고 있어. 하지만 뭐 상황이 바뀔 경우에는 우리는 유동성 지원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황이 바뀐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크레딧 스위스는 계속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그냥 바로 540억 달러 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유동성 지원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이 위기가 시스템으로 확산되려고 하는 것들을 정말 빨리빨리 막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뭐 금융위기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런 중앙은행들,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프로세스가 이제 어느 정도 확립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통하는 데가 바로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죠. 얘네는 주가 단위가 뭐 그냥 두 자릿수가 이제 기본인 것 같아요. 60% 급락했다가 30% 반등했다가 또 20% 급락했다. 뭐 이런 흐름인데 퍼스트 리퍼블릭 뭐 어제도 변동성은 매우 컸습니다. 근데 리퍼블릭이 주가가 한 10% 정도 올랐는데 그 이유가 11개의 이 미국 은행들이 힘을 합쳐서 300억 달러의 예금을 공동으로 조성을 한대요. 그거를 퍼스트 리퍼블릭에 예치를 하는 겁니다. 예금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예금 인출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은행들이 예금을 300억 달러를 예금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설 만큼 얘네 괜찮아라는 어떤 신호를 준다라는 것도 있고 실제로 얘들이 어떤 유동성에 대한 지원 뭐 이런 측면에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미국의 4대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 JP 모건,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가 각 50억 달러씩 뭐 예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와 이 모건 스탠리가 각각 25억 달러.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짜잘한 은행들 해서 이제 총 이 300억 달러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게 나선 은행들이 11개 은행입니다. 근데 이제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 시간 외 거래에서는 지금 거의 한 또 10% 넘게 한 10, 제가 확인하고 최종 확인하고 들어온 게 한 16% 정도 하락이었거든요. 딱 이 소식 때문에 시장에서는 되게 반겼는데 왜 그럼 시간에서 또 급락을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온 다양한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는 민간은행들까지 나선다고?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떤 위기로 터졌을 때 이걸 뭔가 대처할 카드들이 벌써 뭐 정부, 그 다음 민간, 여기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그 다음 카드가 이제 계속 소진되고 있다라는 거잖아. 약간 그런 우려들. 그리고 2008년에도 이렇게 은행들, 뭐 부실한 은행들 망해갈 때 뭐 JP모건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데를 인수하는 등 뭐 이런 절차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어게인 2008년
약간 이제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아마도 이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를 좀 흔든 게 아닌가? 뭐 이런 판단은 좀 듭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너무 이게 또 먼 미래를 생각한 것이고, 당장은 이 금융시장 안정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조치들로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이제 주요한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나왔는데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또다시 20만 건 미만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23으로 제조업 경기 예상보다 안 좋네 라는 지표가 좀 확인이 됐는데요. 사실 간밤에 이 경제 지표들 거의 언급이 되지 않을 만큼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은 사실 좀 금융시장에 많이 쏠려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0bp를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관심, 그럼 이제 연준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잖아요. 자, 다음 주에 우리 FOMC 회의가 열립니다. 21일, 22일이니까 22일 날 정책금리 발표가 있고, 뭐 이 점도표도 나올 것이고, 뭐 다양한 전망들이 나올 텐데, 우리는 그럼 그걸 23일 날 볼 수 있는 그 구조인데, 처음에 시장의 기대는 50bp 인상이었어요, 처음엔. 그러다가 이런 은행 위험들이 터지면서 이게 25bp로 낮아졌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동결 가능성까지도 막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을 때 동결에 베팅하는 확률이 지금 50%까지 늘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시 좀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50이었다고 해도 우리가 설마 동결? 이겼잖아요. 그래서 25bp 가능성을 사실 많이들 봤는데, 이게 또 수치로도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도 50bp 인상했는데 연준이 동결을 하겠어? 라는 뭐 그런 구조죠. 그래서 지금 이 CME의 패드 워치를 좀 보면은 이제는 25bp 인상 가능성이 약 80, 그리고 동결 가능성 20 정도로 이제는 25bp 인상 가능성에 시장에서도 많이 베팅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차트, 제가 가리고 있는 그 부분, 요 머리 흔들고 있죠. 네, 요 부분이 2년물, 구치금리 2년물 금리를 좀 나타내는 건데, 처음엔 막 이제 막 고공행진하고 뭐 50bp 인상 같은 얘기 막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뚝뚝뚝뚝뚝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4% 밑으로도 떨어져서 뭐 3.9 이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연준에서 그래도 25bp 인상 하겠지라는 소식 들어지면서 요 맨 윗부분 이렇게 좀 고개 들고 치고 올라오는 거 좀 보이죠. 그러면서 다시 4.1518 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에 25bp 인상 가능성에 많이들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